혹시 당신도 이런 적 없으십니까? 평생 남한테 상처 한 번 주지 않으려고 살았는데 정작 내가 가장 많이 상처받은 사람이 된 것 같은 느낌. 착하게 살면 복이 온다고 했습니다. 양보하면 결국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참으면 언젠가는 알아준다고 했습니다. 그 말 믿고 살았습니다. 수십 년을. 그런데 돌아보면 가장 많이 양보했던 사람에게 가장 먼저 무시당했고, 가장 열심히 참았던 관계에서 가장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마음을 곱게 먹었더니 오히려 인생이 더 힘들어진 겁니다. 이게 이상한 일일까요? 아닙니다. 오늘 저는 그 이유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철학자 프리드리히 니체가 150년 전에 이미 꿰뚫어 본 진실, 그리고 그 진실이 지금 우리 삶에 얼마나 정확하게 들어맞는지 자리에 앉으세요. 천천히 같이 생각해 봅시다. 왜 착하게 살면 더 힘든가? 어릴 때부터 우리는 이런 말을 들으며 자랐습니다. 참아라. 내가 져줘라. 어른이 먼저 양보하는 거다. 남한테 좋게 해야 복 받는다. 그 말들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그 말들을 너무 오래, 너무 깊이 믿었을 때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내가 양보할수록 상대방은 내 양보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내가 참을수록 상대방은 내 인내심을 한계가 없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내가 좋게 대할수록 상대방은 내가 거절하지 못한다는 걸 알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왜 이렇게 힘들지? 나는 잘못한 것도 없는데 왜 이렇게 지치지? 나는 평생 남한테 잘해줬는데 왜 아무도 내 편이 없지? 이 감정 낯설지 않으시죠? 착하게 사는 게 왜 이렇게 고통스러운 결과를 낳는 걸까요? 그게 오늘 우리가 풀어야 할 질문입니다. 착함의 본질을 다시 묻다. 프리드리히 니체. 이름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신은 죽었다고 했던 그 독일 철학자. 좀 과격하고 어렵다는 인상이 있죠. 그런데 오늘 저는 그의 철학을 어렵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다만 그가 인간의 착함에 대해 던진 핵심 질문 하나만 가져오겠습니다. 니체는 물었습니다. 당신이 착한 것은 진짜 선한 마음에서 비롯된 것입니까? 아니면 거절하는 것이 두렵기 때문입니까? 이 질문이 처음엔 불편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내가 두려워서 착한 게 아니라 진짜 마음이 그런 거야. 그렇게 반응하고 싶으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조금만 더 솔직하게 들여다봐 봅시다. 내가 거절하지 못하는 건 상대방이 실망할까봐, 관계가 나빠질까봐, 내가 나쁜 사람으로 보일까봐, 혹은 그냥 갈등이 싫어서. 이 감정들이 없다고 말할 수 있으십니까? 니체는 이것을 노예 도덕이라고 불렀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간단히 말하면 이겁니다. 진짜 강한 사람은 선택해서 베풉니다. 하지만 자기 자신을 억누르는 사람은 두려움 때문에 참습니다. 그리고 그 차이가 결국 인생의 질을 완전히 다르게 만든다는 것. 착함이 나쁜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경계 없는 착함은 착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지우는 일입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잃어가면서 남에게 잘해주는 것은 덕이 아니라 자기 파괴라고. 이 말이 60년, 70년을 살아온 당신에게 얼마나 깊이 울리는지 저는 잘 압니다. 가족, 관계, 자식에게 한 어머니 이야기를 해드리겠습니다. 이른이 가까운 분입니다. 평생 자식 셋을 키우면서 한 번도 자기 것을 챙긴 적이 없었습니다. 먹고 싶은 것도 참고, 입고 싶은 것도 참고, 아프다는 말도 참았습니다. 자식들한테 부담 줄까봐. 그러다 남편이 먼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때서야 아이들이 조금씩 찾아오겠지 싶었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달랐습니다. 첫째는 바쁘다는 말만 합니다. 둘째는 경제적으로 힘들다며 오히려 손을 벌립니다.
셋째는 명절에만 얼굴을 비칩니다. 어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 평생 저 애들한테 좋은 것만 해줬는데 잘못하신 게 있습니다. 그건 자식들을 잘못 키운 게 아닙니다. 한 번도 나도 힘들다고 말하지 않은 것. 한 번도 이건 안 된다고 선을 그은 적이 없는 것. 한 번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드러낸 적이 없는 것. 그 결과 자식들은 엄마가 언제나 괜찮은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거절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아무리 무심해도 받아주는 사람이라고 배웠습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당신이 스스로를 대하는 방식으로 타인도 당신을 대하게 됩니다. 경계를 지우고 살면 타인도 그 경계를 지우는 법을 배웁니다. 가족 관계 배우자에게. 이번엔 다른 이야기입니다. 결혼한 지 35년 된 부부. 아내는 평생 남편에게 맞춰 살았습니다. 남편이 싫다는 음식은 안 하고, 남편이 가고 싶은 곳에 따라다니고, 남편이 화를 내면 먼저 사과했습니다. 그게 좋은 아내라고 생각했습니다. 화목한 가정을 위한 희생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35년이 지난 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었을까요? 아내의 의견은 묻지 않습니다. 아내가 아프다고 해도 좀 누워있어가 전부입니다. 아내가 무언가 원하는 걸 말하면 그게 꼭 필요해? 라고 합니다. 아내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습니다. 내가 너무 잘해준 게 잘못인 것 같아. 맞습니다. 잘해준 게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나도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은 것이 문제였습니다. 한 번도 나는 이게 싫다고 말하지 않은 사람은 결국 상대에게 이 사람에게 싫은 게 없다는 신호를 줍니다. 그리고 그 신호가 쌓이면 상대는 당신을 사람이 아니라 배경으로 보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없어도 불편하지 않은 존재. 당신이 있어야 돌아가는 시스템의 일부. 이게 35년 헌신의 결과라면 너무 억울하지 않겠습니까? 현실 사례 친구 관계. 50년 지기 친구가 있었습니다. 어릴 때부터 함께한 친구. 그 친구가 힘들다면 언제든 달려갔습니다. 돈이 필요하다면 빌려줬습니다. 이사할 때도 아플 때도 곁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힘들었을 때 그 친구는 바빴습니다. 그 다음에 제가 힘들었을 때도 그 친구는 자기 일이 먼저였습니다.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관계가 대칭이 아니라는 것을. 나는 늘 주는 사람이었고 그는 늘 받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그리고 더 슬픈 건 그게 어느 날 갑자기 그렇게 된 게 아니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그랬습니다. 내가 먼저 달려갔고, 내가 먼저 전화했고, 내가 먼저 챙겼습니다. 나는 그게 우정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은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일방적으로 베푸는 관계는 관계가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 설정한 역할극입니다. 당신이 그 역할에서 내려오지 않는 한 상대방은 절대 먼저 바뀌지 않습니다. 현실 사례 사회생활과 주변 인간관계. 평생 직장에서 성실하게 살았던 한 남성 이야기입니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도 맡았습니다. 야근도 마다 않았습니다. 후배들 챙기고 동료들 밥도 샀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 정년이 가까워지자 회사에서 먼저 나가달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왜 나야?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내가 얼마나 희생했는데, 얼마나 헌신했는데. 그런데 주변을 보니 목소리 크게 자기 주장 펼치던 사람은 남아 있었고 자기 실적을 끝없이 어필하던 사람도 남아 있었습니다. 묵묵히 일한 사람은 나가고 시끄럽게 자기를 드러낸 사람은 남았습니다. 억울합니다. 진짜로 억울합니다. 그런데 냉정하게 생각해봐야 합니다. 세상은 착한 사람을 기억하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 자신을 표현한 사람을 기억합니다. 이건 세상이 나쁜 게 맞습니다. 하지만 그 세상 안에서 살아야 하는 건 우리입니다.
니체가 말했습니다. 강자는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평가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스스로 자기 가치를 선언합니다. 당신이 얼마나 헌신했는지, 그것을 세상이 알아줄 때까지 기다리는 것. 그게 바로 니체가 경고했던 수동적인 삶입니다. 핵심 통찰 문제는 착함이 아닙니다. 여기까지 이야기를 들으셨다면 이런 생각이 드실 수 있습니다. 그럼 착하게 살면 안 된다는 거야? 이제 나도 독하게 살아야 한다는 거야? 아닙니다. 저는 지금 그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제가 드리고 싶은 핵심 메시지는 이겁니다. 착한 사람이 이용당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경계 없는 착함이 문제입니다. 이 두 문장의 차이 느껴지십니까? 착한 사람이 이용당한다는 말은 결국 착함을 포기하라는 말입니다. 하지만 경계 없는 착함이 문제라는 말은 착함을 유지하되 자신을 지켜야 한다는 말입니다. 담장 없는 집을 생각해 보세요. 문은 활짝 열려 있고 담도 없고 울타리도 없습니다. 처음엔 동네 사람들이 따뜻하게 봅니다. 참 인심 좋은 집이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누군가는 마당에 쓰레기를 버립니다. 누군가는 허락도 없이 들어옵니다. 누군가는 아예 들어와서 살려고 합니다. 집이 나쁜 게 아닙니다. 담장이 없는 게 문제입니다. 착함도 마찬가지입니다. 착함은 유지하되 경계는 있어야 합니다. 그 경계가 자신을 지킵니다. 그리고 역설적으로 그 경계가 관계도 지킵니다. 경계가 없는 관계는 오래 가지 못합니다. 한쪽이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경계가 있는 관계는 서로가 서로를 존중하는 구조 위에 서 있기 때문에 오래 갑니다. 이게 니체가 150년 전에 이미 알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배워야 하는 것입니다. 전환 포인트, 이제는 다르게 살아야 합니다. 잠깐 여기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당신이 지금까지 살아온 방식을 저는 비판하지 않습니다. 참고 살았던 건 그게 옳다고 배웠기 때문입니다. 양보하며 살았던 건 그게 어른다운 거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쯔지를 지우며 살았던 건 그렇게 해야 사랑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건 당신의 잘못이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친 시대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제는 알아야 합니다. 그 방식이 당신을 얼마나 지치게 했는지, 그 방식이 당신에게 얼마나 많은 상처를 허용했는지, 그 방식이 당신 자신을 얼마나 오랫동안 두 번째로 밀어뒀는지 이제는 달라야 합니다. 60이 넘었다고 해서, 70이 되었다고 해서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하는 변화가 앞으로 남은 날들을 완전히 다르게 만들 수 있습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며 동시에 가장 위대한 일이다. 당신이 당신 자신이 되는 것, 타인의 눈치가 아니라 자신의 감정을 먼저 듣는 것,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필요를 먼저 채우는 것, 그게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그게 바로 살아있는 삶입니다. 해결 방법, 거절하는 법. 자, 이제 실천 이야기를 해봅시다.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거절하는 법입니다. 거절이 왜 이렇게 어려울까요? 거절하면 나쁜 사람이 되는 것 같아서입니다. 거절하면 관계가 끊길 것 같아서입니다. 거절하면 상대가 상처받을 것 같아서입니다. 그런데 생각해보세요. 당신이 싫은데도 억지로 해주는 것, 그게 과연 상대에게 좋은 일일까요? 아닙니다. 억지로 해주면 당신은 속으로 원망이 쌓입니다. 그 원망은 언젠가 터집니다. 그때 터지는 상처가 훨씬 큽니다. 깨끗하게 거절하는 것이 억지로 했다가 나중에 폭발하는 것보다 훨씬 관계에 좋습니다. 거절할 때 이렇게 해보세요. 사과하지 마세요. 거절은 잘못이 아닙니다. 이유를 길게 설명하지 마세요. 설명이 길어질수록 협상의 여지를 주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이번엔 제가 어렵겠습니다. 그건 제가 하기 힘드네요. 짧게, 단호하게,
그러나 따뜻하게. 거절은 관계를 끊는 게 아닙니다. 거절은 관계에 적정한 무게를 주는 일입니다. 해결 방법 선을 긋는 법. 두 번째는 선을 긋는 법입니다. 선을 긋는다는 게 차갑게 대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여기까지는 괜찮고 여기부터는 안 된다는 것을 스스로 알고 상대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자식이 돈을 빌려달라고 할 때 무조건 거절하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무조건 주는 것도 아닙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다라는 선을 긋는 것. 이 정도까지는 도울 수 있지만 그 이상은 안 된다는 것을 알리는 것. 이게 선 긋기입니다. 친구가 내 시간을 너무 많이 가져갈 때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는 게 아닙니다. 나는 오후 10시 이후엔 전화를 받기 힘들다고 말하는 것. 이게 선 긋기입니다. 선을 긋는 순간 상대방이 불쾌해할 수 있습니다. 그 불쾌함을 견뎌내는 것. 그게 처음엔 정말 어렵습니다. 그런데 그 불쾌함이 지나고 나면 관계의 질이 달라집니다. 선을 존중하는 사람은 진짜 관계로 남습니다. 선을 무시하는 사람은 사실 처음부터 진짜 관계가 아니었던 겁니다. 해결 방법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 세 번째는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연습입니다. 이게 가장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평생 자신을 나중으로 미루며 살았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생각한다는 게 뭘까요? 거창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오늘 하루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내가 먹고 싶은 걸 주문하는 것. 내가 가고 싶은 곳에 가는 것. 내가 하기 싫다는 것을 솔직하게 말하는 것. 처음엔 굉장히 어색합니다. 어색한 이유는 그게 낯선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낯선 건 처음에만 어렵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기억해 주세요. 비행기에서 긴급 상황이 생기면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그때 안내방송이 뭐라고 합니까? 어린 자녀보다 먼저 자신의 마스크를 먼저 착용하십시오. 왜 그럴까요? 자신이 먼저 숨을 쉬어야 아이도 살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신을 먼저 챙기는 것이 이기적인 게 아닙니다. 자신이 먼저 살아야 옆 사람도 살릴 수 있습니다. 내가 소진된 상태에서 누군가를 돌보는 건 결국 둘 다 쓰러지는 길입니다. 자신을 먼저 채우세요. 그래야 진짜로 줄 수 있습니다. 마무리.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오늘 영상의 끝에 왔습니다. 긴 이야기를 여기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오늘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들은 것 같다고 느끼시는 분이 계실 겁니다. 오랫동안 눌러왔던 감정들, 말하지 못했던 억울함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했던 그 시간들, 당신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같은 자리에서 같은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다. 다만 말하지 않았을 뿐입니다. 니체는 가혹한 철학자처럼 보이지만 사실 그가 하고 싶었던 말은 하나였습니다. 당신은 당신 자신으로 살아갈 자격이 있다. 착한 사람으로 사는 게 나쁜 게 아닙니다. 하지만 자신을 지우는 착함은 더 이상 미덕이 아닙니다. 이제는 달라질 시간입니다. 거절해도 괜찮습니다. 선을 그어도 괜찮습니다. 당신 자신을 먼저 생각해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그렇게 참고 견디고 버텨온 당신. 당신은 충분히 잘 살아오셨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이 줬고, 남들보다 더 많이 참았고, 남들보다 더 많이 사랑했습니다. 그 마음이 잘못된 게 아닙니다. 그 마음에 이제 당신 자신을 더하면 됩니다. 경계를 아는 착함, 자신을 지키는 따뜻함. 그게 진짜 어른의 품격입니다. 오늘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조금이라도 닿았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주세요. 그 작은 버튼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구독 아직 안 하셨다면 구독 버튼도 눌러주세요.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나누고 있습니다. 삶에 대해, 관계에 대해, 자기 자신에 대해.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납시다.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기 자신이 되는 것. 그것이 인간에게 허락된 가장 위대한 일이다. 프리드리히 니체